여러분, 오늘 영상은 진짜로 생명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번개 내리치듯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극심한 투통, 잠깐 스쳐 지나간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눈앞이 번쩍거리거나 겹쳐 보이는 이상한 시야. 이 세 가지가 스치고도 괜찮아졌네 하고 넘기면 그 다음 장면은 응급실일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이걸 모르면 뇌졸중 터지고 맙니다. 인사부터 짧게 할게요. 시니어 정보광장입니다. 오늘은 병원 이름, 약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를 알아듣는 법.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어떻게 움직여야 가족과 내가 후회하지 않는지 그 행동 순서까지 입에 붙도록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가족에게 꼭 해줄 말이 생깁니다. 그때 알아채서 다행이었다. 이 말을 우리가 직접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평소 멀쩡하던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웅크립니다. 망치로 찍는 것처럼, 번개가 내려치는 것처럼 평생 처음 겪는 두통이에요. 이건 그냥 편두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늘어난 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에 보내는 경고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힘을 줄 때, 무거운 걸 들 때, 허리를 깊이 숙일 때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옵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누워있지 마세요. 이런 두통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바로 119입니다. 운전 금지, 진통제 찾지 말고 지금 몇 시 몇 분에 시작됐는지 메모부터 하세요. 병원에서는 그 시간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6세 남성 어르신이었어요. 퇴직 후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검진도 매년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며 쓰러지셨어요. 그때 가족이 그냥 진통제만 먹이고 재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검사해보니 뇌동맥류가 터져서 이미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가 남의 몸처럼 됐다고 하셨죠. 그분이 병상에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밤에 119만 불렀어도 지금 웃고 있었을 텐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또 하나 이런 신호예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놓칠 만큼 한쪽 손 힘이 잠깐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상황. 골프 연습하다가 뒷목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조금 신이 지나간 상황. 걸어가다 발이 탁 걸리고 휘청했는데 금방 멀쩡해진 상황. 이런 건 잠깐 왔다 가는 뇌졸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잠깐 혈류가 막혔다가 풀려서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큰 뇌졸중의 예고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입니다. 119로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증상이 돌아왔다고 평소처럼 운전해서 병원 가다가 쓰러지는 사례 정말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좋아져도 위험은 그대로다. 좋아져도 119다. 이건 다른 어르신 사례예요. 58세 여성분이셨는데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손에 잠깐 힘이 빠졌는데 금방 돌아와서 그냥 넘기셨대요. 그날 오후엔 괜찮으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이 꼬여서 오셨어요. MRI를 찍으니까 작은 혈관이 막혔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때 손이 이상했을 때 바로 병원 갔으면 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일 이후로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 말을 하신답니다. 좋아져도 병원 가라. 좋아져도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눈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갑자기 시야가 번쩍거리거나 뿌옇게 가려 보이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고 초점이 안 맞습니다. 심하면 한쪽 눈꺼풀이 툭 쳐져 잘 안 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눈알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가는 신경을 뇌혈관이 건드리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동맥류가 그 신경을 누를 때 이렇게 신호를 줘요. 이때는 안과부터 갈까? 하고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뇌과 문제를 먼저 의심하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다시 말합니다. 눈이 갑자기 이상하면 뇌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 세 가지입니다. 벼락 같은 두통, 잠깐 스친 힘 빠짐이나 말 어눌함, 그리고 갑작스런 시야 이상과 눈꺼풀 처짐. 이 세 가지가 보이면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움직이는 방법까지 입에 붙여 드릴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첫 동작은 시간 확인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핸드폰 메모나 종이에 적어두세요. 그 다음은 119 호출입니다. 잠깐 괜찮아졌어요 라고 해도 그대로 말하시고 요청하세요. 차량은 가족이 몰지 않습니다. 구급대가 오는 동안에는 눕히되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고 꽉 끼는 옷의 단추와 벨트를 풀어주세요. 먹이거나 마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도 금지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포함 평소 약은 챙겨가되 그 순간에 임의로 복용을 늘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머리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출혈인지 막힘인지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져요. 집에서는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면 얼굴과 팔과 말을 동시에 봐주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졌는지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문장이 꼬여서 나오는지,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자꾸 떨어지는지, 셋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입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를 관찰하세요.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평소 질환과 복용약을 짧게 정리해 건네주세요. 이게 실제로 치료 시간을 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침에만 심해지는 두통을 가볍게 보지 말자는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밤새 누워있으면 머리 쪽으로 혈류가 몰리고 산소가 잠깐 부족해지는 동안 뇌 안에 압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가 유난히 아프고 메스껍고 일어나 움직이면 좀 나아진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진통제만 찾을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예방도 짧게 정리해 둘게요. 말이 길어지면 실천이 멀어지니까 딱 몸이 기억할 문장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덜, 거름은 더. 야식은 끊고 수면은 채우기. 술에 기대지 말고 스트레스는 몸으로 풀기. 밤에 3시간 전부터는 공복.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자기 전 휴대폰은 멀리. 혈압은 내 몸의 계기판이니까 아침마다 기록. 이 6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아침 두통이 반복되거나 방금 말한 마지막 신호가 한 번이라도 스쳤다면 뇌 MRI와 혈관 촬영 검사를 상담하세요. 그냥 일반 건강검진만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조금 쉬니 괜찮아졌어요.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갔다고 시간만 잃는 겁니다. 반대로 제일 고마운 말도 있어요. 그날 바로 119 불렀습니다. 이 한마디가 후유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결국 싸움은 지식보다 시간이에요. 알아차린 사람과 지체한 사람, 여기서 갈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고 계시다면 서로 약속 하나만 하세요. 벼락 같은 두통이 오면 바로 부르기. 한쪽 팔다리가 잠깐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부르기. 눈이 갑자기 이상하면 바로 부르기.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좋아져도 우리는 바로 119다. 끝으로 마음에 남길 문장 2개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뇌는 오래 참고 버티지만 신호를 3번이나 반복해서 보내진 않습니다. 한 번 스치면 그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용기가 곧 골든타임입니다. 겁이 나도 민망해도 일이 바빠도 그 용기 하나가 내 인생의 오른쪽과 왼쪽을 지켜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하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집은 어떤 신호를 체크리스트로 붙여둘지, 오늘 당장 뭘 바꿀지.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무사하시고 내일도 또렷하시길 바랍니다.